안녕하세요, 중고왕 김지근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중고거래에도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랑 같이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가 시계 골드바 당근하세요. 국세청장 과세 기준 정할 것. 박홍근 의원 불법 은닉 재산 세탁에 활용될 가능성. 국세청장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고가의 제품이 거래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에 기획재정부와 상의해서 구체적 과세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부가세 10%를, 과세 표준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6에서 45%를 납부해야 하지만 중고거래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런 뉴스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액의 물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거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는 생각입니다.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중고 명품 거래는 세금 프리,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개인 간 거래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중고 물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당연히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거래 횟수도 중요한데요. 옷이나 책 같은 저렴한 상품 거래라도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행위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는 중고거래 업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인 간 거래인 것처럼 고가의 물품을 팔거나 특정 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겁니다. 중고나라 같은 데만 봐도 셀러 회원이라고 아예 업자들 계급이 있잖아요. 업자분들이 중고폰을 판매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현금 거래를 하니까 사업하는 영리 행위인데 탈세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원래 원칙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개인을 가장한 사업자가 개인과 거래를 하거나 개인인데 사업자처럼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업자랑 개인을 구분을 어떻게 짓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저같이 중고거래를 많이 하는 개인들은 1년에 파는 양이 뭐 적게는 몇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 녀석 지속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저 같은 개인을 그냥 사업자로 판단을 해서 과세를 때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고거래에 과세를 하는데 개인 간 거래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과연 어디까지를 개인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사업자로 보느냐,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이커머스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웠던 게 개인 판매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에서 쇼핑몰 하더라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연간 20건 혹은 1200만원 매출,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고거래도 이 기준을 따라 하거나 혹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중고거래도 연간 거래 횟수 혹은 연간 매출로 기준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까 기사 보시면 고액 시계나 금 같은 이런 고액이 거래되는 것도 탈세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이 거래 금액 그리고 연간 거래량, 이 두 가지를 모두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 금액은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넘을 가능성이 크게 없겠죠. 뭐 명품 시계나 이런 거 거래하지 않는 이상. 근데 명품 시계를 거래하면 떼박 과세를 해야 될 것 같고, 명품 시계나 아니면 금부치 이런 거를 거래할 거면 개인이더라도 고액이라서 빼박 과세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무리 고액이라도 개인 간 거래인데 과세를 할까? 그런 의문도 드는데, 확실하게 이 연간 거래량, 이거는 확실하게 적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연간 몇 건으로 할 거냐, 그리고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할 거냐, 아니면 종류별 기준을 정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의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개인 판매자의 기준이 연간 20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이걸 따라한다면 20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20건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20건을 넘기는 경우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정말 중고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은 20건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근데도 개인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20건으로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은 지속적인 영리 목적의 과세를 하기 위해서 들여놓은 정책이니까, 뭐 스마트폰 혹은 좀 더 크게는 뭐 전자제품 이 범주 안에서 20건, 뭐 의류 여기서 20건, 자파 여기서 20건,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모든 종류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건지,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 과세 정책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회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득 봤던 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명품 거래 하시는 개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과세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맥북이나 이런 거 과세를 안 하는데 명품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명품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아예 과세된 금액까지 아예 더 플러스해서 판매를 해서 애초에 가격이 높아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과세액에다가 살짝 깎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중고거래 과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댓글을 보면은 그냥 제대로 뉴스 기사도 안 읽고 그냥 중고거래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과세하는 거냐, 나라가 세금에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왕 김지금이었습니다.